안녕하세요. 강남유학TV 시청자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리학원 대표 임주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국 대학 수속을 사실은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이제 많이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 인스티튜 튜이션 피가 혹시 적용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조사를 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영상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갈 거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주마다 갈 건데,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쉽진 않다라는 부분이고, 특정 주 또는 특정 대학교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포인트만 집어드리도록 하는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많은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인스티튜션이라는 게 네네. 조차도 이제 생소하실까요? 네네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원정 출산하시고 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자녀분을 이제 미국 시민권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이민 EB5라든가 어떤 이민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이제 영주권으로 이렇게 이제 만든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주립대학교들은 이제 주민의 이제 세금으로 이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에 살면은 이제 인스티튜션으로 이제 적용을 받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좀 잘못 알려져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캐치했고요. 인스티튜션하고 이제 아웃 오브 스테이트 튜션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주립대학마다 비용 차이가 많게는 4배 또는 5배 이렇게 이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명문 대학일수록 이 폭이 이제 좀 커요. 네. 그 차이가 크고, 이제 그렇지 않고 테네시 주립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은 별 차이 2배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라는 게 이제 만약 명문대다, UC 버클리다, 또 미시간 대학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차이가 큰데, 이제 과연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이제 시민권이 있고 또는 이제 듀얼로 있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미국 그 시민권 혜택으로 만약에 주립대학을 인스티튜션으로 미국인들과 이제 동일한 학비를 낼 수 있는지, 그 주에 사는 애들과 동일한 학비를 낼 수 있는지, 또는 우리 아이가 영주권자인데 이 아이가 그 주에 가서 공부하게 되면은 과연 인스티튜션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주민과 동일한 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한 학교가 총 이제 US 랭킹 기준으로 해서 6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주립대학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주립대학교들이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최근 2019년 버전으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왜 버전을 말씀드리냐면 이게 자주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다니엘 조 원장과 이제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사실 알파베티컬 오더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학교들이나 이런 이 기관에 주 기관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을 때 답변은 순서대로 왔기 때문에 순서는 약간 뒤죽박죽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이제 U of Florida, 그래서 플로리다 주에 있는 이제 주립대학교고요. 사실은 가장 급부상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기본적인 조건은 첫 번째, 대부분의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 또는 이제 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미성년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기준입니다. 일단은 이제 미성년자 기준은 만 24세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로는 이미 성인이 된 학생들도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 또는 이제 부모가 최소 플로리다 안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학교가 이제 입학 지원 기준으로 이제 12개월 전에부터 이제 이 플로리다 주에 살고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부모님의 경우는 또는 이제 배우자는 사실 좀 그렇고, 부모님의 경우는 플로리다 주에서 12개월 이 자녀와 같이 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12개월을 증빙하는 서류 중에 메인 서류가 뭐냐면 소득 신고입니다.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 주 안에서 소득 신고를 적어도 연말 기준 정산으로
한 번 이상을 한 자료를 내야 되고 12개월 동안 내가 플로리다에서 살고 있다라는 주소지에 관련 서류를 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인디애나로 넘어갑니다. 퍼듀 공과 대학으로 유명하죠. 여기는 사실 목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와 같이 사실 특정 기간을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특정 목적으로 교육 목적만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체류를 해야 되고요. 얼마 동안 체류를 해야 된다라고는 사실 나와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세금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냥 assumption 하는 거는 이제 12개월, 1년 이상은 무조건 거주를 해야 그 세금 보고한 그 자료가 나오니까 한국말로 뭐 소득금액증명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네네. 학생들이 입학을 지원할 당시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네. 최소한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뭐 1년 학교에서 이제 요구하는 뭐 1년이라는 게 뭐 10학년서부터는 이제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세금 보고를 하면 네. 사실 오늘 보고한다고 해서 내일 그 보고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충분한 시간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지아주로 가겠습니다. U of Georgia, University of Georgia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학교는 이제 학교 시작일 기준, 지원 기준이 아닌 학교 시작일 기준으로 1년 전에 조지아에서 영구적인 주거지를 마련한 경우, 그 말은 대부분 주거를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리스죠. 렌트를 하는 그 계약서가 1년 이상의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여전히 부모님도 같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부모의 거주지가 미성년자의 거주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특별하게 적용이 돼 있고, 조지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집을 사놓고 다른 주에 사시거나 이제 미국 밖에 사시는 부분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적용이 안 된다라고 아주 별표로 쓰여 있습니다. 이제 오하이오주로 갑니다. 오하이오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부모가 1년 이상 오하이오 스테이트에 자녀와 함께 있는 거는 똑같고요. 이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서류를 세금 서류 하나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비슷한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세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운전면허증, 그리고 이제 대부분 유틸리티 빌 같은 거. 유틸리티 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1년 이상 증빙을 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작년 1월달 그 빌 받으신 거랑 올해 12월 또는 다음 해에 1월 달에 받은 빌, 이 두 개를 제출하시면 1년 동안 오하이오주에 있었구나 라고 증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학교 다시 플로리다로 갑니다. 이거 패스하죠. 이 학교는 패스할까요? 네. 예, 예. 자, 그러면 뉴욕으로 갈까요? 뉴욕 쪽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어차피 플로리다는 이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빙햄턴만 좀 얘기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자, 순위 중에 머리인, 죄송합니다. 네, 순위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빙햄턴 대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거주를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특징은 반드시 집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뉴욕이 집값이 비싸서 일단은 집도 소유해야 된다는 증빙 서류를 내야 되고요. 그게 뉴욕의 주소지를 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와 학생이 입학 시작 기준으로 1년, 최소 1년 이상은 뉴욕주에 주소지가 있어서 거주해야 된다는 증빙 서류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옮기고 자, 이제 뉴저지로 갈까요? 네네. 네. 러커스 대학이라고 약대로 유명하죠. 네.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네네. 러커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자, 뉴저지 주립대학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그죠? 러커스 대학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본 주거지가 됩니다. 역시. 그래서 12개월 동안의 체류지를 뉴저지에서 주소지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자동차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좋다. 몇 개를 내야 된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버지니아로 갑니다. 버지니아 텍 같은 경우는 버지니아에서 또 여전히 부모와 학생이 같이 거주를 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1년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할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으로 나온 건데
학업 목적으로 버지니아주에 1년 동안 그 거주지를 했다고 하면 또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가려낼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세금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모님의 소득이 이 버지니아주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나머지 대학들 중에서 이제 그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 네네. 그 궁금해하실 관심 네네. 갖고 있을 대학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게 이제 텍사스 네네. 어스틴에 대해서 좀 네. 자, 공과대학교로 컴공으로 유명한, 그리고 또 요즘 가장 핫한 지역 어스틴입니다. 유텍사스 어스틴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 유학생까지 다 포함해서 텍사스 주에서 36개월 이상 체류를 하고 또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보통 그쵸, 그 다음에 학교 시작일 기준으로 12개월을 텍사스에서 거주를 한 증빙 서류가 있으면 인스테이트 학비가 적용이 됩니다.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유학생도 포함이기 때문에 저희 그 L 유학원에 이제 많은 분들이 보딩 스쿨을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질문을 최근에 받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학교에 있어서 이제 사실 그 텍사스 주립대학 네. 뭐 어스틴뿐만 아니라 이제 텍사스 주립대학교 이제 다른 네네. 뭐 달라스라든가 이제 네. 기타 등등이 있는데 네. 이 학교들도 사실은 좀 애매한 답변들을 해오더라고요. 이제 동일한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물어봤는데 인스테이 튜션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어떤 학교 어떤 주립대학은 된다, 어스틴은 된다, 또 이제 뭐 컬리지 스테이션은 뭐 힘들다, 또는 뭐 그렇죠. 뭐 이거 다 달라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가 정답이다라고 꼭 얘기하는 것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거를 조사하면서요, 같은 주에 같은 학교를 같은 학생을 가지고 물어봐도 사실은 이 담당자가 여러 명이 답변을 주면 사실 약간 다른 답변이 오기도 합니다. 네. 이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이게 컴퓨터로 뭐 인스테이튜션 뭐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페이퍼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퍼로 이제 뭐 이 학생은 뭐 36개월 동안 뭐 텍사스에서 살았고 뭐 이렇게 사인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말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36개월이 아닌 학생들, 즉 10학년 때 떠난 학생들 또한 인스테이튜션을 이제 적용받은 사례도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어디까지 저희 경험입니다. 이거는 네, 공식적인 게 아니고요, 네, 경험이고요. 그 말은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천원이 따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졸자는 아까 했고 펜실베니아로 갈까요? 그렇죠. 네, 펜스테이트. 네, 자 펜실베니아로 갑니다. 펜실베니아 이제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부모님이 여전히 펜스테이트에 같이 거주를 해야 되고요. 집 계약서,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나 아니면 이제 아파트 리스 계약서가 반드시 해야 되고요. 혹시 대출을 받으신 부모님이 있다고 하면 그 대출 내역을 내셔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서류, 그러니까 세금 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 버는지에 대해서 사실 오픈하는 게 좀 프라이버시 쪽으로 개인 정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펜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아예 나와 있습니다. 금액 지우고 첫 장만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도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그 부분 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네. 지금 UC 계열로 한번 넘어갈까요? 싶은데, 네네. 지금 시간이 이제 좀 너무 길게 됐나요? 네네. 근데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네네. 또는 이제 뭐 저희한테 이제 오시면은 뭐 UC뿐만 아니라 뭐 다른 주립대학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굵직굵직한 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영상을 잘 들어보시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이 영상을 통해서 다 담지 못했고요. 사실 대학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점만 알려드렸으니
더 궁금하거나 사실 자세한 부분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큰 아웃라인만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바이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언제든지 저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한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